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거리 시승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단거리 시승을 주행을 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성인 남성 6명이 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짧은 구간을 주행했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승차를 받았을 때는 좀 길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길게 타보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저한테? 우판이 그래서 뭐 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카니발을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선뜻 대답을 못 해드렸던 이유가, 저도 이거 타면서 긴가민가한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이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연비도 좋네요, 이거 최고의 차예요, 이렇게 그냥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 다르면 또 어떡할 거예요. 특히나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만 원을 타고 다니면서 나름 그래도 좀 책임감이 좀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더 정확하고 오너로서 느낄 만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승차를 받고 한 58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거의 부산을 그냥 갔다 왔을 정도의 주행거리를 주행을 하면서 느껴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보는, 진짜 DM이랑 메일에 엄청 물어본단 말이에요. 3.5 가솔린, 2.2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차량 추천까지 싹 다 해드리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테스트도 할 거예요. 장거리 주행도 해볼 텐데,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나오는 연비도 한번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장단점,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상황별로 맞는 트림, 맞는 엔진 라인업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누적으로 한 3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평균 연비가 11.2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시승차를 받아서 트립을 한 2번 정도 초기화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트립 초기화하기 전에 300km 정도 주행을 한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의식을 안 하고 편하게 우리가 주행을 했을 때예요. 도심, 고속도로 이렇게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가 이 정도 나올 거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립을 2개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하나는 도심, 다른 하나는 고속에 올렸을 때 트립을 초기화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주행감이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이 핸들링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오래 타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확실히 승차감이 좋아지긴 했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요, 하이브리드만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요, 가솔린과 디젤도 비슷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서스가 변경이 됐어요. 원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무진과 일반 모델의 이 서스가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 모델 가솔린, 디젤, 하부 다 하이 리무진에 들어가 있는 서스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교체가 되면서 전체적인 승차감이 좀 부드러워진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우파 네가 3.5 가솔린 탔을 때 승차감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이브리드를 탔는데 갑자기 뭔가 확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차이냐?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느끼는가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 3.5 가솔린을 탔을 때는 너무 짧게 타고 급하게 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들도 있어요. 집에 오면서 내 거 카니발을 타면서 느낀 거지. 조금 승차감이 부드러워지긴 했구나. 이게 이제 서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잔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집에 가면서 좀 느꼈죠. 그리고 이번에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또 한 번 느낀 점은 3.5 가솔린과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더 부드럽게 느꼈던 이유는요, 이 핸들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요거는 가솔린과 디젤보다도 차 자체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방지턱 같은 큰 그 요철, 이런 부분들 지나갈 때 충격들 들어오잖아요. 막 센 충격들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걸러줘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정말 좋아진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타면 탈수록 차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를 더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들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주행감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단은 핸들링이 부드러워가지고 차 자체 움직임이 좀 경쾌하고,
가볍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잔진동을 정말 잘 잡아줘요. 게다가 서스펜션도 하이 리무진에 들어가 있었던 조금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이 하나의 주행감을 완성시켜 준다는 겁니다. 차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뭐 편하게 타는 차, 뭐 스포티한 차, 아니면 뭐 감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차,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요구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탔을 때 요 정도는 줘야 된다, 요 정도 주행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일단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거를 타면 탈수록 느낍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승했을 때는 6명 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힘이 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성인 남성 4명이 탔거든요. 4명이 탔을 때는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10마리가 어쨌든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6명 탔을 때랑 4명이 탔을 때의 느낌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엔진과 모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질감이 들면 안 되는데,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모터가 변화되는, 뭔가 좀 바뀌는 느낌이 없이 하나의 그냥 뭔가 구동축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보여줍니다. 타면 탈수록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국도에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만의 주행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행을 하는 게 맞냐? 저보다 하이브리드 주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타본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하이브리드의 강점은 도심에서 혹은 좀 길이 막히는 곳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부러 출퇴근 시간을 지금 딱 정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멈췄다 출발했다 하는 이런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연비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1.6 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연비 효율이 있을 수 있겠죠. EV 모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지금 정체 구간이에요. 신호가 바뀌고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 멈춰야 되잖아요. 요럴 때 EV 모드가 들어오게 되면 짧은 구간에서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10km 미만으로 주행했을 때 EV 모드로만 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하이브리드는 이 배터리의 효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도심 주행하면은 배터리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 엔진으로만 구동이 됐는데, 이번 1.6 하이브리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행해도 이 배터리도 금방 찰 뿐만이 아니라 이 주행 거리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차선을 바꿔가지고 가속을 해서 출발했는데도 EV 모드가 꺼지지가 않아요. 속도는 지금 30km 미만이긴 하죠. 하지만 EV 모드가 아직까지 구동된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탄력적인 주행을 많이 하면 연비는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너무 칭찬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하부를 타면서 2열이 멀미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많이 타니까 뭐 몇천 킬로 탈 거면 걱정도 안 해요. 한 몇만, 최소 10만 정도는 탈 텐데 멀미 나면 탈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멀미가 안 나요. 자, 그리고 예전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잘 안 해줘요. 오히려 그냥 엔진으로만 구동하고 약간 초반에 출발했을 때 정도? 약간 보조 역할, 물론 지금도 보조 역할이긴 한데 많이 개입을 안 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좀 많이 해줘요.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지금 트림에는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장거리를 주행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그래도 못해도 한 몇십 킬로 이상은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30-40km 정도 주행을 한다 하고 가정을 했을 때 5분의 2 정도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가능할 정도로 개입을 많이 해줍니다. 앞에 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로, EV 모드로만 지금 꾸준히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의 연비 효율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기만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연비만 따진다면 디젤은 더 잘 나와요. 단 디젤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너런스 이 비용 있잖아요. 요소수도 사실 무지 못하거든요. 번거롭고.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카니발은요,
연비만 보고 사는 차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주행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연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요거는 조금 포커스를 좀 잘못 맞췄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부드러운 주행감에 연비는 따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라이드 컨트롤과 이 핸들링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차 움직임이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승차감, 그리고 내가 차를 움직였을 때 이 핸들의 타각, 악셀과 브레이크의 이런 담력의 느낌까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 이 카니발이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차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다른 거예요. 원래 카니발은 부드럽고 편한 차가 아니에요. 투박하고 살짝 좀 불편하지만 넓은 실내 공간과 실용성 때문에 타는 차지 편하고 부드러운 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타면 탈수록 이 카니발도 부드럽고 편해질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3.5 가솔린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넘어가려면 7인승이 450만 원을 더 줘야 되고 9인승이 455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이 비용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연비 때문에 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3.5 가솔린도 제가 이번에 타고 놀란 게 3.5 가솔린 연비는요 11 정도 무난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장거리 시승 대구까지 가면서 주행거리로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렇게 편하게 부드러운 느낌도 있지만 연비까지 그냥 무난한 느낌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심에서 주행만 했을 때는 245마력이라는 이 출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승차가 풀리면 분명히 타보실 거예요. 그러면 야, 우파 너는 힘 안 딸린다고 했는데 내가 운전했을 때 힘 딸리는데 이거 뭐가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뭔 차이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운전 습관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몇 명이 탈 건지, 내가 어떤 코스를 주행을 하느냐, 이것도 달라진 거죠. 자, 지금 코스가 어때요? 퇴근길이고 도심에서 계속 차가 출발했다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60km가 넘지 않는 도심에서만 주행하는, 약간은 저속에서만 주행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과 소음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용해요. 왜냐? 조금만 악셀 밟아도 바로 그냥 앞에서 멈추잖아요. 자, 봐요.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50km 넘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는 EV 모드, 지금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살짝 악셀을 밟아서 엔진이 개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뭔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없습니다. 막히는 도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뚫린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속도를 올리면은 약간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과 엔진의 기통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4기통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주행은 하는데 이게 약간 악셀을 깊게 밟으면 소음과 출력적인 부분이 약간 느껴지는 거죠. 힘이 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카니발이 공차 중량이 아마 2.1톤인가 그래요. 그냥 사람을 한 명 태웠을 때. 근데 만약에 사람을 뭐 가득 태우면 2.7톤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톤을 움직이는데 7이라는 에너지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출력이 20이라는 숫자가 여유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7을 써도 20에서 7을 쓰면 13이 남잖아요. 그럼 확실히 출력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 그 밟았을 때 여유가 있으면 거의 그냥 풀악셀까지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드럽게만 밟아도 그냥 힘이 그냥 쫙 여유롭게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이제 가속을 해야 돼. 이럴 때 소음과 힘이 약간은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변속했을 때 느낌도 약간은 그 부드러움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게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힘이 딸리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운전을 하는지에 따라 엔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더 이런 좀 가속을 하는 상황이 많다라 그러면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타면서 계속 느끼는 게 좀 편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H-Day2 요거는 정말 넘사벽이다. 되게 잘 잡아준다. 핸들만 잡고 있어도 웬만한 도로와 길은 그냥 알아서 간다. 장거리 주행이 많은 제 입장에서는 이 H-Day2가 정말 필수예요.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이 기능들도 정말 많아졌고, 사각지대 경고등이 예전에는 사이드미러만 비춰줬는데 지금은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도 알려줘요.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수납함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이게 덮개가 없어지긴 했어요. 원래 이전 카니발에 덮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덮개를 제가 차를 출고하고 난 이후부터 닫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수납을 할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갑, 뭐 핸드폰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통합 멀티 공조기 요게 들어가면서 수납 공간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컵홀더 공간도 정말 훌륭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기존에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다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이게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젊은 소비자분들이 블랙 하이그로 좋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예쁜데 막상 좀 내가 사용하면은 불편한 것들, 이게 그거예요. 손 지문이랑 때가 너무 많이 타는 거야. 카니발은 또 가족들과 함께 타는데 애들이랑 운전하다가 애들이 뭐 먹을 거 흘린다든지, 물론 다 들어지긴 하겠지만 뭐 지문 이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먼지라든지 때 타는 게 너무 보이는데, 이렇게 무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좀 기어 노브 주변만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차를 앞뒤로 빼는 파킹 어시스트가 들어가가지고 차를 이제 주차선 넣을 수 있는 거. 요거 근데 연식 바뀌어서 들어간 거긴 하지만 좀 더 센서가 빨라졌어요. 반응이.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문 인식, 드라이브 모드 조절, 열선 핸들이 2단계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좋다. 이거 원래 1단계였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대시보드의 높이까지 낮아져서 훨씬 더 수월한 주행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악셀을 밟고 이렇게 가속을 하는 상황도 힘이 딸리지는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도의 느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간 거기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움직임이 살짝은 아쉬울 뿐이고요.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는 연구진 분들이 많은 신경을 썼구나, 왜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게 연비 맞추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 타고 느낀 거는 진짜 세팅 정말 잘 되어 있다. 실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다가왔을 때는 진짜 괜찮다 느껴집니다. 왜냐면 산타페 하부는 진짜 멀미 난다니까요. 뭔가 되게 좀 이질감이 좀 들었어요. 근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제가 카니발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타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타보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멀미도 안 나고 승차감도 진짜 부드럽고 전체적인 차 움직임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네, 그 언덕 올라갈 때는 조금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리고 개입했을 때 엔진이 좀 불필요하게 너무 소리가 올라가요. 평지나 탄력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언덕이면은 약간 엔진이 확 개입하면서 소리가 좀 커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야 되겠지만, 도심에서 좀 힘 딸리면 당연히 3.5? 가솔린 사는 게 맞네? 얼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다 답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진짜 이거 카니발 관심 있는 분들은 중간 그냥 스킵하면서 보면은 이 정보 다 놓칩니다. 16만 이상 탄 카니발 오너가 직접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신중하게 영상 찍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요, 그게 있어요.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 뭔가 이 차를 추월한다고 급가속을 했을 때 살짝 엔진이 소음이 들어오고 뭔가 좀 시끄럽다, 힘이 좀 살짝 좀 버거워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운전을 안 해요. 차가요 주행을 하는 느낌에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제 운전 스타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디젤 탈 때는 어떻게 운전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타면요 되게 여유롭게 운전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이 하이브리드에 관심도 없고 살 것도 아닌데 뭐 힘이 딸리는 거 아니냐, 왜 이게 안 나가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진짜 살 분들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애초에 그렇게 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고속 갔을 때 힘이 딸린다? 고속 주행이 많다면 디젤을 가야 돼요. 요것도 제가 이제 고속 주행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도를 주행하고 있죠. 주행 거리와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주행을 하고 실제 도심에서 주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언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4명 탑승하고, 성인 남사 4명 탑승하고 이렇게 언덕을 오르면 부드럽게 주행해도 EV 모드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악셀을 좀 조절해서 깊게만 밟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밟으면 전혀 부족하지 않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운전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힘이 좀 딸리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괜찮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만의 운전법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들 때문이에요.
자, 언덕 올라가죠. 엔진이 개입을 하긴 하지만 되게 움직임 자체도 이질감 없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자, 1시간 정도 도심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 거리는 한 17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연비가 10.7이 찍히죠. 근데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밖에 날씨가 영하 16도 막 15도니까 너무 추워요. 히터를 틀 수밖에 없겠죠. 히터를 틀면 하이브리드 연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소렌토랑 뭐 산타페와 달리 이 엔진의 개입이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출력적인 부분이 이 기아 연구진 분들도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카니발이 이 크기에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코나부터 얘까지 다 그냥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힘이 좀 딸리는 거를 안 느끼기 위해서 엔진 개입을 조금 더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진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그냥 평상시대로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비가 나온 거지, 하이브리드 운전법으로 진짜 극강의 연비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13, 14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트립으로 찍힌 것도 제일 잘 나왔던 게 12.8, 13.1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요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비가 10.4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거면 그냥 3.5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3.5는 도심 연비는 더 안 나옵니다. 잘 나가야 6.7이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 막히는 구간에 걸리면 가다서다 했을 때 연비가 극강으로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하이브리드는 이런 멈추고 출발하는 상황 때 EV 모드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심의 연비를 생각한다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심에서 어느 정도 타봤으니까 도심을 초기화를 해서 고속도로 올린 다음에 고속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 주행 연비가 12.9예요. 이게 공식 연비고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가 한 1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해 줘야겠네. 이렇게 이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가 오늘 사용한 금액 그리고 얼마 썼는지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실물 카드가 없어도 등록만 해놓으면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 요것도 되게 편한 게 카니발을 타보면 이 뒤쪽에 그 물건 같은 거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쪽 트렁크에 물건 이제 실으면은 후방 시야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룸밀러를 집어넣게 되면은 후방 시야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굳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요런 이유 때문에 이걸 쓰는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횡풍 안전이라고 이 주행에 도움되는 게 들어갔죠. 이건 뭐냐면 갑자기 그 돌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차가 휘청할 때가 있어요. 높고 긴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이 한번 휘청하면은 그립력을 잃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횡풍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면 차 제어를 조금 더 좋게 해줍니다. 이게 막상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못 느껴요. 아니, 이게 뭔데? 그냥 생색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옵션 뭐 혹은 시스템은요,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면은 본전 뽑는 거예요. 사고를 막아주니까. 횡풍 안전도 저도 처음에 이게 크게 못 느꼈는데 투싼에 횡풍 안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승차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휘청하면서 이제 그립력 잃고 흔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잡아주더라고요. 아니, 차 크기가 크지 않은 투싼도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카니발이면은 어떨 거예요? 횡풍 안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아까 얘기했었죠. 이건 이전에도 들어가 있어요. 뭐 산타페, 소렌토 뭐 들어가 있거든요. 스포티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EHA라고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 때 도움이 되느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카니발 오너분들의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행하다가 핸드폰 이렇게 봐. 딴짓하다가 갑자기 앞에 차 있는 거 모르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차 갑자기 회피 기능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 때 접지력을 잃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VDC 개념처럼 네 바퀴 구동의 배분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 차의 접지력을 잃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제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중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끔 제어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카니발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용어가 좀 어렵잖아. 이 EHA는 뭐야? 이러봤더니만 그냥 간단하게 그 포르쉐에 보면 토크 벡터링이라고 있어요. 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사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뭐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뭐 서킷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아 관계자분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엄청 기다렸는데 피드백이 안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카달로그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거 정도 같다라고 저희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거죠. 자, 지금 고속도로를 나왔습니다. 한 12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미쳤는데요. 연비가 리터당 20km가 찍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게 지금 저희가 주행 코스가요, 일단 막히지도 않았고 약간 내리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고속 연비가 이 정도 나왔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달로그 상에서는 12.9 정도가 공식이죠. 저는 이거 연비 주행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면은 고속 주행 때 사실 진짜 좋은 건 이전에는 뭐였어요? 디젤이었단 말이에요. 디젤 고속 연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번에 3.5 가솔린 타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행을 해보니까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속도로도 단순히 디젤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정답은 뭐냐?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카니발 하이브리드 거의 600km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말끔하게 됐습니다. 600km 탓 정말 카니발의 진심인 남자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파워트레인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연간 주행거리가 한 10,000km 언저리다, 짧다, 그리고 나는 완성된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 가장 부드럽고 파워풀하면서도 힘있고 이런 차를 원하는 분들, 혹은 그리고 세컨카가 있어서 약간 좀 차를 돌아가면서 탈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3.5 가솔린 사는 게 정답입니다. 가장 맞는 출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기름값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연비 주행을 할 거다라면은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45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걸로 계산했을 때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을 때는 본전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3.5가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주행 질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만 놓고 봤을 때, 엔진 파워트레인만 놓고 봤을 때 V6 3.5 이 엔진이 단가가 좀 저렴하고 또 게다가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배기량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3.5 가솔린이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운전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속 주행이 많다, 주행거리가 정말 많다, 이런 분들은 디젤 사면 돼요.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디젤은요, 내가 그냥 때려 밟든 도심에서 달리든 고속도로에 달리든 16 이상 언저리가 항상 찍힙니다. 연비가 정말 압살이에요. 대신 디젤 단점이 있어요. 나는 좀 시끄러운 차 싫어. 그 다음에 이 디젤이요, 유지비가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메인터넌스 비용들 있잖아요. 이 디젤 차들 보면은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10만 킬로가 넘었을 때 기준이에요. 이게 확실한 색깔과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하이브리드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가 가장 좋은 차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평탄을 쳐요. 그러니까 반응 간다는 얘기예요. 3.5 가솔린은 연비가 고속은 좋겠지만 도심에서 탔을 때는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배기량이 비싸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자, 근데 디젤은 어때요? 디젤 주행했을 때 소음은 없지만 정차했을 때 들어오는 소음, 디젤 그 진동이나 이런 주행의 질감, 그 다음에 이제 디젤 2.2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이 안 넘어요. 194마력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행했을 때 토크감을 받아서 그냥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 배기량이나 주행 그 마력이 깡패라고 약간 그 디젤도 힘이 딸리는 게 있긴 있거든요. 100km 정도 이후 넘어갔을 때, 150 넘어갔을 때는 이제 악셀 밟아도 좀 이렇게 반응이 느리거나 이렇게 힘이 좀 딸리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요, 다 반 이상은 합니다. 연비, 도심 훌륭해요. 3.5가 보여주지 못했던 훌륭한 도심 연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갔을 때 주행 연비도 나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단점은 있죠. 비싼 가격. 왜냐면 3.5보다 450만 원, 디젤보다는 한 260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좀 만족을 하는 밸런스 좋은 차가 원한다, 이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사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파, 너는 뭐 살 거냐? 저는 조만간에 출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슨 차를 샀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